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은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2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연말에 산타가 없어요. 산타 릴리는 없고 시장이 참 힘드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산타가 진짜 없네요. 네. 지금 격리 중인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그래도 산타 랠리라도 좀 오지 않을까. 늘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시장에서 그런 기미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주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장도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좀 답답한 마음에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은 시장이 조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뭐 어제는 올라갔다 오늘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늘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다음 날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용돈 벌러 들어갔다가 월급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이 조정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그 시점까지는 가급적이면 그 기회를 쉽게 그 중간에 날리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 또한 사실 수익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지켜놨던 자산을 통해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중간중간마다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종목들의 눈이 또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도 보면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의 실적도 좀 안 나오는 기업들, 이제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들은 사실 올해도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역시 또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뭐 적자를 계속 뭐 영업 손실을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지속을 했다. 그러다가 4년째가 되면은 그때는 또 종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종목이라든지 또는 정지 종목이라든지 이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이라든지 1월 달에 보통 이렇게 약간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한 번씩 위쪽으로 치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또 물리게 된다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뭐 워낙 또 많은 조정이 있었고 이번에 또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냐 이제 올라가는 것이냐라는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3,000에서 3,050포인트 이 구간만 제대로 좀 넘어가면서 소화를 시켜주면 그러면 우리가 또 기대했던 어떤 상승장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 목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내가 그 기회를 미리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공략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시장 조금 차분하게 보내고 그리고 아직 연말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대감은 역시 꾸준하게 가져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명을 하셨고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또 멘토님이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면서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쇼핑 롯데쇼핑 매수가랑 비중은요? 20% 14만 원. 14만 원에 20%. 네,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그럴 것 같네요.
산지 오래되셨는데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네. 롯데쇼핑은 뭐 일단 실적도 너무 안 좋잖아요. 재무 상황도 현재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백화점 쪽 이제 유통주 쪽에서는 네. 이제 백화점 3인방이 있잖아요. 예. 그 종목들에 대한 상담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도 상담을 드릴 때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롯데 쇼핑이라든지 또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또 신세계랑. 신세계 이들 종목에 또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이어왔던 그 종목들이 네. 사실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사실 이번에만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실적이 계속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결국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거품이 빠졌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일단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기대를 아직은 가질 수는 없어요. 다만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회복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했던 이 폭 자체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원 정도이시거든요. 그런데 매수를 한 것도 사실 요번에 올해라든지 지난해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분 맞으시죠? 그렇죠? 아마 그 전부터 매수해서 좀 물려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 비중이신데 나중에 좀 좋은 시기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사실 우리가 수익으로나 아니면 본전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차라리 주가가 지금은 올라가기보다는 빠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최소한 7만 원 정도 부근이죠. 만약 이 근처까지 오게 된다면 10% 정도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평균 단가를 만약에 그때 낮추시잖아요. 그러면 12,000원 정도 또는 13,000원 정도 이 안에 오면 아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없이.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힘내시고요.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타이밍이 왔을 때만 하세요. 네, 그전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코리아센터요. 코리아센터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620원에 20%요. 7,62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추세는 꺾여 있는 것 같은데 코리아센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이 기업도 힘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만 최근에 보면 거래가 좀 많이 말라 있어요. 결국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즉 거래가 많이 들어와야 주가도 역시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직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타이밍상 거래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보면 7,6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시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매수하신 시기는 11월쯤에 하셨죠? 혹시? 네네. 그렇죠. 그때 잠깐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시세를 보고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요소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단계 올라갔지만 또 다시 또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주가가 아직은 시세가 날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 이 정도의 가격 차이는 거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다만 그 올라갈 때 좀 붙으셔가지고 타이밍이 지금은 좀 매수 가격보다 너무 위쪽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7,700원 정도. 매수가가 회복되면 그때는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시 7,700원에서 매도하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신성 ENG요. 신성 ENG 매수가랑 비중은요? 2,520원에 10%요. 2,520원에 10%. 네. 그럼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크게 뭐 손실 구간은 아닌 상황인데요, 벤토님. 신성 ENG도 요즘 조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는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이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아직은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공급 계약 체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지 너무 큰 여기서 기대를 갖고 아직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2,520원이세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매수하신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사실 속마음으로 봤을 때 본점만 왔으면 좀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본점 와도? 네, 너무. 네. 네. 이번에 아마 이번에 그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물론 여기서 큰 시세는 나오긴 좀 힘들어도 아마 매수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2,520원이니까요. 저는 이 기업은 사실 뭐 실적이 전환되거나 뭔가 재료가 크게 나오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 적자잖아요. 그죠? 지금 나온 실적은. 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그 전에처럼 올라가기 좀 힘들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왔을 때 그때 나오시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매수가 2,6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올라오면 2,600원에서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위메이드요. 위메이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9만 8천 원에 30%. 19만 8천 원에 30%. 네.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떨어질 때 담으셨어요? 제가 20만 원 넘게 그럴 때 매수를 했는데요. 네. 물타기에서 물타기 하셔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타도 더 일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P2E 관련해서 악재가 터진 이후로는 아직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메이드? 사실 지금은 약간 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발을 좀 잘못 디디면 어느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죠. 네.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탁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잡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19만 8천 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강단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라왔을 때도 내가 큰 수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가 정도 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비중도 사실 이 정도 이 가격대 주가가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30% 비중을 매수하셨다는 건 사실 이거는 좀 잘못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이렇게 좀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좀 작은 금액으로 그냥 치고 빠진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금액을 사신다면 사실 밑에 깔려 있을 때 이렇게 모아가는 건 사실 뭐 괜찮아요. 하지만 위쪽에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건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업은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또 거래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왔던 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14일이에요. 이때 그 최저점이 14만 8,300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내주고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 가격대에서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가 더 강했다. 근데 이 가격이 무너지면 심리가 꺾여요. 그래서 14만 8,300원을 손절 가격을 잡아두셔야 돼요. 네,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등 시 19만 8천 원에 매수하셨죠. 네. 이 가격은 사실 오늘이라든지 뭐 내일이라든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반등 시 매수가에서는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지 않아도 가격만 와도 네. 매도할 생각이거든요. 네, 불안하잖아요. 그죠? 애초에 내가 사서 지금 흔들렸을 때 현재 불안한 얼마 종목은 안 돼서. 하면 안 돼요. 네. 네. 잘 나오시기 아무것도 바랍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S 리테일이요. GS 리테일 매수가랑 비중은요? 33,300원에 20%요. 33,300원에 20%. 최근에 그럼 담으신 거예요? 11월 말쯤에 담아. 11월 말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거 일단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 일단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요기요라는 배달 앱을 또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편의점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이지만 이제는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는 배달 앱 시장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실적이 인수한 시기하고 맞물려서 실적이 나오기는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아마도 4분기 정도부터 해서 그 이후부터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실적에서 봤을 때 또 기업으로 봤을 때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전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GS 그룹 안에서도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줬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 반영되기 전에 사실 주가가 좀 내려앉아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가는 충분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매수 가격 33,300원이시잖아요. 그 지금 매수가보다 좀 위에 있긴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기업은 아마 매수 목표 주가가 분명히 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항상 목표 주가는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33,000원을 보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니까 그리고 33,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4,000원, 5,0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바로 위에 있는 33,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격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35,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를 세우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33,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IHQ고요. 이 매수가 비중은요? 1,740원에 20%입니다. 1,740원에 2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쭉 지금은 밀리고 있는 구간이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1,7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11월 정도 아니면 10월 말 그쯤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네, 맞습니다. 그죠? 주가 올라갈 때예요, 빠질 때예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요.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바뀐 거네요? 네, 네. 좀 아쉽네요. 일단 지금 IHQ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엔터 쪽 관련 기업들이 막 올라올 때도 NFT 관련해서 종목들이 막 뛰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고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장주, 그리고 덜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그 시세를 잘 받지 못하는 기업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엔터주 올라가고 게임주 올라가고 하면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HQ도 그렇고 넷마블이라는 회사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세가 좀 나왔는데 제가 다음에 만약에 이런 관련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사실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맞아요.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은 계속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또 그렇게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IHQ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세 조정을 많이 좀 받은 상태라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 결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물량들이 중간에 팍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마 여기서 좀 눌러주고 그리고 약간의 횡보라든지 저점을 잡아주고 나서 다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손절을 바로 하지 마시고 시세 잡고 올리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멘토님 지금 52주 최저가로 들어갔거든요. 네.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네네. 20%인데 지금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약간 어찌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시지 않나요? 그죠? 네네. 불안하잖아요. 근데 기업의 실적을 보니까 기업 실적도 안 좋네요. 그죠? 여기서 비중을 더 실으면 더 불안해질 거예요. 이 기업은 어쨌든 그 시세의 탄력 자체가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올라가면 반등도 세게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반등 나오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 무조건 이걸로 해서 수익 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1,750원, 매수 가격보다 10원 정도 위쪽인데 1,750원 이쪽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해서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제 멘토님이 세미나를 연다고 하네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네, 바로 오늘입니다. 아, 네. 오늘 저녁 8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8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공개 방송이 진행할 때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렇죠. 네, 그런 시원한 그런 얘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약간 좀 갈피를 좀 잘 못 잡겠다, 약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셔서 제가 또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챔쇼 시간에는 차마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8시 참석을 하셔서 또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양봉업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T팜 123,000원에 30%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수익권에 있고 14만 5천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사실 그 바로 앞에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2만 3천 원이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점 목전에 지금 왔는데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누가 또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뭐 가격적으로 13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 고점을 또 넘기지 못하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여기서 14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을 많이 넘게 된다면 굉장히 시원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이후부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은 일단 10% 정도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그 비중에 대해서는 14만 5천 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14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4만 5천 원 넘어갈 경우 분할 매도 그리고 지금은 10% 챙겨가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CJ ENM 18만 2,500원에 10% 답답합니다. 추가 매수를 언제 하고 매도 가격은 얼마로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거의 뭐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좀 잘 나가면 자꾸 떼놓는 분할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자분들은 속을 좀 많이 썩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일단 분할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종목들이 또 어디서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또 많이 했어요. 네. 지난해부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렇죠. 견인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네. 예, 그런 좀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를 해버리거나 또는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CJ ENM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이미 좀 거품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주가 거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기업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거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주가의 반등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만큼 CJ ENM 이 기업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주가 급락이 나와서 좀 슬프고 약간 좀 불안하실 텐데 지금은 떨어졌을 때 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추가 매수도 이왕이면 좀 좋은 시기 하는 게 좋겠죠.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쌀 때. 그래서 이 기업은 만약에 12만 원 정도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때는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아직 시장도 분위기가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떨어졌을 때 매수 가격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는 12만 원 부근. 그리고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이 18만 2천 원 정도이신데 일단은 18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 저는 18만 원 일단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얼주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YIK 6,160원에 10%, 목표가를 7,000원 봐도 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YIK는 이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규 주주도 잘 늘고 있고 YIK 7,000원까지 어떻게 보이나요? 멘토님? 사실 삼성 효과로 보기에는 삼성도 약간 좀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효과를 많이 보진 못해요. 근데 지난해부터는 어쨌든 이게 좀 같이 편승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6,160원 정도의 가격이시라면 사실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도 수주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이 고평가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를 본다면 최근에 지금 11월이죠. 이때 고점이 6,500원 부근에서 올라갔다 좀 빠졌어요. 아마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5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이 물량 소화시킨다면 7,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6,500원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파바이오요. 이 앞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34,000원에 50%요. 34,000원에 50%. 매수를 예. 언제 하신 거예요? 11월 말쯤 했어요. 11월 말에. 예. 알겠습니다. 앞타바이오가 이제 내년에 그 JP모건 컨퍼런스 네. 참석한다 소식 전해지면서 일단 한번 급등을 했는데 쭉 또 매물이 출회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앞타바이오 쪽에 있는 이 매물들이 약간 좀 어찌 보면 강한 그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변동성이 나오면서도 확 눌러버리는 게 지금 보면 이제 3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한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는 지금 매수 혹시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분? 저 11월 30일경에 했어요. 11월 30일경이에요. 예. 그래요. 그럼 지금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4일째 빠져요. 4일째. 지금 4만 원 정도까지 왔다가 한번 눌린 거예요. 예. 그때도 갖고 계셨잖아요. 이 기업을. 그죠? 예, 예, 맞아요. 네, 그때는 사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무겁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많은 그 비중이고. 그래서 아마 50%를 딱 들어가셨다는 건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이 기업이 주가 올라갈 때 또 시세가 강했던 기업이라 한 번 또 큰 수익을 노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맞죠? 예. 그죠? 예. 근데 항상 또 내가 힘을 주고 되게 막 그렇게 하면은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예. 지금은 이 기업은 최소한 20%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30%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비중만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3만 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잡아두고요. 반등 시에는 4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너무 높게 가시면 안 돼요. 4만 5천 원. 네, 4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이 뉴스 자체는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다 알고 네. 있는 거잖아요.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이게 재료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예. 이미 그때 주가가 반등 나왔다가 지금 빠진 거니까. 그래서 예.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4만 5천 원 목표 주가 그리고 3만 원 손절가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예, 매수 22,500원에 20%요. 22,500원에 20%. 매수를 네네. 언제 하신 건가요?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네. 조금 빠졌다가 매수가 부근까지 왔어요. 지금 딱 22,500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요즘 외국인 기관이 합심해서 엄청 많이 사들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나요? 네. 뭔가 같이 막 있나요? 사고 있는데 예. 네. 일단 지금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했다가 손실 났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온 거잖아요. 네.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거의 됐던 그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네. 하시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그 싼 편에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또 눌렸다가 이번에 반등이 또 나오는 게 좀 반가운 건데 지금 현재 비중이 20% 정도면 비중은 괜찮습니다. 비중 자체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 올라올 때 좀 잘 나오셔야 돼요. 일단 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이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25,000원 정도까지의 한번 목표 주가는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유, 거기서는 잘 네. 나오셔야 돼요. 네. 아, 그래서 25,000까지는 볼 수 있다 이겁니까? 네, 지금 25,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25,000원 조금 미치지 않은 가격에서 좀 흔들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4,900원이라든지 이런 가격대에서 만약에 흔들게 되면 꼭 네네. 25,000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멘토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종목 상담은 사실 지금 또 다른 분들이 또 있어서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 기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효성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0만 5,400원이고요. 50%. 네, 70만 50%. 5,400원에 50%.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올라가실 때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더 비싸게 샀었는데 아. 제가 조금씩 사갖고 추가 매수해갖고 아, 낮춰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네. 또 좀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됐어요. 네, 이 기업은. 그렇죠. 근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75,400원 이 가격도 사실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래 더 비쌌다라는 건 사실 80만 원 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가격에서 비중도 50%까지 늘어났고 혹시 이 기업이 75,400원이라는 이 매수 단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시청자분? 그게요. 네. 그게 한 며칠쯤 전인 것 같은데 며칠 한 달 전- 못 된 것 같은데요. 한 달이 좀 안 이렇게 됐어요. 만들어진 게 예, 네. 예. 그럼 수익까지 안 왔다 지금 안 온 거죠? 수익이 한번 났었어요. 났었는데 이게 아우. 보니까 네. 80만 넘게까지 올라가길래 네. 예, 그러길래 더 봤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요. 효성 첨단 네. 소재가 원래 그 가격 최고가가 거의 뭐 85만 원 넘어갔었잖아요. 예, 예, 예. 네. 사실 그걸 계속 우리가 보고서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기업이 85만 원 가격까지 왔던 때가 이때였거든요.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얼마에 올라갔다 떨어졌나요? 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에는 어때요? 그 밑에서 75만 원에서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예, 예. 점점 고점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낮아지나요? 고점이 낮아지네요.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예. 낮아지고 있다는 건 그 전 고점을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효성첨단 소재는 매수한 가격이 일단 70만 5천 원 정도면 71만 원 정도라든지 71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어쨌든 반등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전에 뭐 80만 원 갔느니 뭐 85만 원 갔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손실 없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1만 원 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세요. 비중도 많아요. 75만 원요? 71만 원. 2만 갑자기 75만 원.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목소리가 탁 커지셨어요. 71만 네. 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 네, 이걸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네. 주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이건- 더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장기 투자하고 이걸 네. 수익 네. 내고 또 다시 또 낮아지면 사고 이렇게 계속 네. 갖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장기 투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이게 63만 7천 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장기 네.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네. 이 기업이 50만 원까지 빠졌어요. 장기 투자를 하는데 네. 그러면 안 아쉬울 것 같으세요? 아쉬울 것 같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상황들을 그냥 장기 투자라고 해도 주가가 밑에 있을 때 낮을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여기서 네. 그냥 무작정 보고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전략 잘 세워서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예. 네. 혹시 이게 공매도 그런 주식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주식은 없어요. 모두 다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독 뭐 네. 이 종목이 공매도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네.
예. 네,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엑세스 바이오 2만 원 90% 매수했습니다. 이 엑세스바이오 2만 원에 지금 30%. 아,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딱 2만 원에서 늘 좀 저항이 부딪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엑세스바이오? 일단 아직까지는 주가 하락 이후에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가격을 사실 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바닥이라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은 언제든지 또 깨질 수도 있고 또 2만 원이라는 가격도 올라갔다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2만 원도 언제든 뭐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아직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15,000원까지 왔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금액은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분. 1개월 되죠. 좀 오래되셨어요? 예, 예. 그럼 최근에 2만 원까지 왔을 때는 안 파셨네요. 제가 거기서 팔았어야 하는데 저 올라갈 줄 알고 못 팔았어요. 이번에 네. 좀 팔려고요. 네, 이번에 오면 잘 파시고요. 지금 일단 15,000원 정도 가격대만 지켜내주면 2만 원까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시에 정리 잘 하시고 혹시나 15,000원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2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2만 원까지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뭐 19,000원까지 올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사실 19,000원인지 2만 원인지 21,000원까지인지 사실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만 원 부근에 온다면 그때 상황에서 강하면 2만 원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때 좀 약하게 흔들린다 그러면 2만 원 좀 밑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 15,000원 깰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도 깨질 수 있어요.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셀리드 매수. 53,000원에 42%. 예, 셀리드 53,000원에 42%. 예. 알겠습니다. 셀리드도 뭐 쭉 계속해서 밀리고 있네요. 이번 하반기 들어서부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대부분 올해 갑자기 튀는 종목들도 그렇고요. 사실 대부분 뭐 6월이라든지 이때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온 건데 사실 그 전에 많이 튀어 올랐던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눌리죠.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단기 상승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매수를 하신 종목일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이 올라가면 많이 눌린다라는 걸 사실 이번에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라는 게 없다면 주가가 뛰어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 기업은 뭐 실적을 보고서 들어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전체적인 종목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많이 눌러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역시 시세는 분명히 또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세가 왔을 때 잘 타고 올라가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역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 성급하게 또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좀 기다리셨다가 시세가 좀 오게 되면 그때 타이밍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 매수 가격이 53,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거기에 지금 비중도 어때요? 많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는 굳이 필요 없는 가격이에요. 현재 이 기업은. 그래서 저는 매수가하고 사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선에서 본다면 사실 6만 원 정도까지만 와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만 원 정도까지 이게 그 전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6만 원 정도까지 이 안에서는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매수가가 위에 있다, 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분께서는 굳이 추가 매수 필요 없고요. 6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LG화학 고문이고요. 지금 40% 가지고 있고 75만 8천 원. 75만 8천 원에 40%. 예. 알겠습니다. 매수는 최근에 하셨나요? 이게 처음에, 아니요, 11월 초부터 해서, 그 전부터 했을 거예요. 이게, 요 최근에 떨어지면서 계속 물을 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만큼 75만 8천 원까지 또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물을 타서 지금 저 가격대인데 일단은 뭐 요즘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멘토님. 네. 아우,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좀 밑에 있다가 뭐 중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점 가격에서 흔들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아마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잘못하신 게 뭐냐면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얼마세요, 시청자분? 최초에 69만 원인가 매수했다가요. 이제 네. 86만 원 찍고 또 내려가길래 이제 좀 더 올라갈 줄 알고 거기서부터 매수 계속 했었거든요. 이건 그러면서 확 떨어지면서 꼬여버렸죠. 그러면서 중간에 네. 매수를 한 두어 번 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평단가를 못 맞추더라고요. 네. 이게 추가 매수라는 것도 그렇고 종목을 매수할 때도 예.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목도 위쪽에서 막 흔들리고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달에 고점이 여기 나왔거든요. 방송 화면 보이시죠? 예. 네. 여기서 고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8월 달에 여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에 여기서 고점 나오고 또 여기서 고점 나오고 점점 고점이 어때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밑에서 잠깐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여기서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6만 원 정도가 가격 밑에 보이는데 사실 6만 원 가격을 훼손하고 5만 5천 원 또는 5만 원 이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네,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추가 매수도 너무 약간 성급했어요. 일단 지금은 매수 가격하고 비교해 본다면 손실이 좀 크잖아요. 비중도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뭐 7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한 게 있다면 7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만약에 그 밑에서 또는 그 전에 추가 매수했던 물량은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예. 아시겠죠? 이게- 반등 시 그 전에 예.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차라리 더 낮은 가격이 왔을 때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70만 원까지 지금 위쪽으로 70만 원 가격 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정리하세요. 예. 그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 뭐 60만 원 또는 50만 원 요 가격 밴드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이 LG화학이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사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들이 좀 예.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재료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심각하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도 상관없겠군요. 이거는 전략 제가 세워드린 대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김프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13,200원에 25% 향후 전망을 부탁합니다. 장기 투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장기 투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증권사는 지금 주가 자체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런 소외됐던 이런 그 평가들은 어느 순간 또 재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시장에 참여하는 그 유동성 자금들도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고
만약에 장기로 본다면 사실 증권주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장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 지금 뭐 위쪽으로 그냥 잡아드린다고 하면 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또는 뭐 중기 관점에서 본다면 뭐 16,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쪽 사업 분야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불을 지폈는데 이제 종목별로도 하나씩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 로봇 기업들과 M&A를 할 것이다라는 이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SPL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4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보시면 상한가 기록하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7,780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보시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18%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로보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9%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32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LG화학 같은 배터리 생산 쪽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큰 틀에서 묶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호재를 안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폐배터리 그리고 무선 충전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측이 전기차 무선 충전 시설을 강남에 설치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 무선 충전의 차폐 시트를 개발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아모센스 8%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 쪽으로도 오늘 시세가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모멘텀이 반영된 건데요. MPC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폐배터리 전용 용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MPC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현재는 22%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 2% 하락하면서 64만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자율주행 쪽은 올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섹터인데 하지만 4분기부터 공급난이 이제 완화가 되고요. 관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필수 인프라 설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또 시세를 내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KB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애플카 그리고 메타버스 신사업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보시면 자율주행차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6% 시세를 분출하면서 33만 8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장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쳐주면서 오늘 시장 미국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 선방에 서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7% 오르면서 2,973선, 코스닥도 지금 빨간불 들어오면서 991선, 시가까지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잼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